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하루를 100억에 사겠다 제안한다면 처음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죠. 대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망설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수백억을 벌던 미국의 한 여성 CEO입니다. 모델로 시작해 인플루언서, 방송인으로도 성공하며 젊은 나이에 셀럽들을 이끄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운 인물이죠. 하지만 그녀는 2번의 암 진단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내일을 잃고 있었구나. 그러다 억지로 가게 된 한국에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겐 더욱 그래요. 맨해튼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면 도시는 이미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레어, 30대 초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예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 서는 인플루언서였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인플루언서와 모델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클레어, 오늘 스케줄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9시에 신규 브랜드 미팅, 11시에 소속 인플루언서 콘텐츠 검토, 점심은 뉴욕타임즈 인터뷰, 매일 아침 제 비서 제시카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돼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벌써 머릿속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컨실러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시작하기 전 더 클레어 쇼라는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저에게 협찬을 제안했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겪는 고충을 보게 됐어요. 부당한 계약, 무리한 일정, 정신적 소진.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IC 엔터테인먼트는 2년 만에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회사로 성장했어요. 제 명성과 인맥 그리고 업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5명의 인플루언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명이 넘는 셀럽들과 20개가 넘는 글로벌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어요. 매출은 매년 2배로 뛰었습니다. 클레어, 샌프란시스코 미팅 화상으로 바꿀까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제시카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직접 가야지. 내가 빠지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어. 그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날도 잦았어요. 주말은 그저 이름뿐인 날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제 건강을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지금이 중요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른 누군가가 채워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밀어붙였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회의 중에 해결했고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체중은 계속 줄었지만 저는 그것을 성공의 대가로 여겼습니다. 가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될 때면 제 가방에는 항상 위장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증상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LA에서의 중요한 계약 체결 후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기내식이 상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진통제를 삼켰지만 통증은 계속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운전사가 뭐라고 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집 앞에 도착했다는 것만 알았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클레어, 정신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몇 분 후 중년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클레어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 초기 단계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회사 일정으로 가득 찼어요. 수술? 당장 다음 주에 밀라노 패션위크가 있는데? 그 다음엔 신규 채널 론칭이 있고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젊은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예상보다 빨랐어요. 의사는 최소 6주의 안정을 권했지만 저는 2주 만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제시카와 동료들의 만류가 있었죠. 클레어, 제발 좀 더 쉬세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회사의 중심이야. 그런 생각으로 다시 강인군에 들어갔습니다. 회복도 채 끝나기 전 저는 다시 예전처럼 살았어요. 아침 미팅, 점심 미팅, 저녁 네트워킹.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쓸 때면 또 약을 삼켰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에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시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클레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검사가 이어졌어요. CT, MRI, 내시경.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그것도 빠르게 진행 중인.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씨, 이렇게 살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치료만 해선 안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해요. 저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몇 억이 들어도 좋으니 여기서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전 지금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레어 씨의 생활 방식, 스트레스, 식습관, 모든 것이 문제예요. 이대로라면 치료에도 또 재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세요. 그곳에는 클레어 씨에게 필요한 통합적 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저에게 다른 나라로 가라는 조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회사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병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반박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사실 저는 의료에 관해서는 무조건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와 저는 의사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레어 씨의 경우 단순한 의학적 개인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질환의 통합적 접근법을 취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휴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정말 미안한데 LA 브랜드 미팅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없으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저는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바로 컨퍼런스 콜 연결해. 내가 직접 얘기할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의사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어요. 제시카와 담당 의사 그리고 우리 회사의 콘텐츠 디렉터인 마이클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클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한류 콘텐츠와 의료 체험을 결합한 특별 프로젝트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한국 의료 관광이 요즘 핫해? 특히 셀럽들 사이에서. 우린 이걸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토탈 힐링전이 뉴욕에서 서울까지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찍는 거지. 제시카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어요. 맞아요. 클레어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과정을 콘텐츠화하면 회사 홍보도 되고 클레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일석이조죠. 그제야 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콘텐츠라는 명분이 있으니 크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기회였어요. 결국 저는 한 달간의 워케이션 형식으로 한국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물론 내심으로는 가서 필요한 치료만 빠르게 받고 돌아와야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제시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들고 갈게요. 제발 이메일은 그만 확인하시고 좀 쉬세요. 그녀의 메시지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쉰다는 개념이 제 사전에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과 시차는 제 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항에는 이미 병원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클레어님, 안녕하세요. 서울국제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편안한 여정 되셨나요? 그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최소한 언어적 장벽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뉴욕과 닮은 듯 다른 이 도시가 낯설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병원이 아니라 마치 5성급 호텔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실내 분수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병원보다는 럭셔리 리조트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국제병원은 의료와 웰니스를 결합한 곳입니다. 클레어님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 병실, 아니,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미니바, 그리고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파노라마 창문까지. 이곳이 정말 치료를 받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첫날은 기본적인 검사와 상담으로 시작됐어요. 담당 의사 김 박사는 매우 꼼꼼하게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모든 설명을 해주었고 제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미국 의사와 이미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클레어님, 우리는 단순히 위암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 식이, 스트레스까지 모두 관리할 거예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질병 자체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사람 전체를 봅니다. 당신의 경우 위암은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당신의 생활 방식에 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바빠서 이런 감정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켜려다가 문득 제시카의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클레어, 제발 일은 잊으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통합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한식 위주의 특별 식단이 제공됐어요. 잡곡밥, 된장국, 각종 나물과 생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체질 분석이 이어졌어요. 클레어님은 태양인 체질입니다. 열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만큼 소진도 빠르죠. 한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성격과 건강 패턴을 정확하게 짚어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침 치료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생각보다 통증이 적었고 오히려 깊은 이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명상과 호흡 훈련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30분간의 집중 호흡 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약물 없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줄었고 식사 후에 불편함도 감소했어요. 담당팀은 매일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편했어요.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명상 시간에는 자꾸 회사 일이 떠올랐고 답장하지 못한 이메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조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식도 치료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그냥 주변의 풍경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콘텐츠 촬영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제한했고 그마저도 치료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제 방에 놓인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주째 되는 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곳에 오는 것을 정말 꺼렸어요. 내가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제 몸이, 제 마음이 말이죠. 카메라를 끄고 난 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류 콘텐츠라는 명분 아래 억지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 전체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저는 이제 병원의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이미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조금씩이지만
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단은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될 정도였습니다. 영양사 박 선생님은 매일 저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된장국은 소화를 도와주고 이 나물은 해독 작용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당신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날이 갈수록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뉴욕에서 달고 짠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제 입맛이 놀랍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한방 치료가 이어졌어요. 침 치료는 이제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의사 이 선생님은 매번 제 맥을 짚고 혀를 살펴본 후 그날의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클레어님의 기가 약해 보이네요. 이 경락을 자극해 에너지 흐름을 돕겠습니다. 처음엔 이런 개념들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지만 치료 후의 편안함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마치 몸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시간은 역시 명상 시간이었어요.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명상 지도사 최 선생님은 항상 부드럽게 말했어요. 클레어님,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억지로 막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 일, 미팅, 마감,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들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한 번은 명상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적도 있었어요. 그날 최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아마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제 감정을 무시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게 말입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김 박사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제 휴대폰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으로 제한해주세요. 그동안 저는 일주일에 2번, 15분씩만 비서 제시카와 통화가 허용되었거든요. 그것도 회사 상황 보고만 간략히 듣는 방식으로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수백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울렸지만 예상과 달리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시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화면 속 제시카는 놀랍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클레어, 어떻게 지내요?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그제야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제 얼굴에서 긴장의 흔적이 사라지고 피부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제시카에게 회사 상황을 물었죠. 그녀의 대답은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은 몇 가지 새로운 시도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제시카는 제가 없는 동안 마케팅팀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전략을 도입했고 콘텐츠팀은 더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규 인플루언서 계약도 2건이나 성사시켰대요. 그것도 제가 항상 원했던 높은 수준의 브랜드와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클레어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더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그동안은 항상 당신의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히려 병목이었던 건가? 항상 제 자신을 팀의 중심이자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직원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말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이메일은 반드시 제가 확인해야 했고 미팅은 제가 참석해야 했으며 모든 콘텐츠는 제 최종 승인이 있어야 했죠.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이 제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회사의 성장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심리 상담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정 박사에게 제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존재 가치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클레어님이 그 첫걸음을 내디뎠네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집중했어요. 아침 산책, 영양가 있는 식사, 한방치료, 그리고 명상.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리듬이 되었습니다. 5주차에 접어들자 김 박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검사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암지표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저는 기쁨과 동시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요? 아직 항암 치료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김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클레어님, 암은 단순한 세포 이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생활 습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질병을 공격하고 제거한다는 관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키운다는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의 차 문화를 배우게 됐어요. 제 담당 치료사 중 한 명인 윤 선생님은 매일 오후 다양한 한방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차는 소화를 돕고, 이 차는 기운을 북돋아요. 그녀와 함께하는 티타임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제 영혼을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님,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수확하고, 말리고, 모든 것이 때를 기다려야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윤 선생님의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성과와 결과만을 중요시했지 그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도, 회사의 성장도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 했죠.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6주차에는 김 박사의 권유로 서울 근교의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템플스테이를 통해 완전한 단절과 고요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동의했습니다. 해발 700m의 산중에 위치한 그 사찰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바루공양이라는 특별한 식사법을 배우고 108배를 하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깊은 시간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소음과 혼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뉴욕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 이메일 알림음,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피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콘텐츠를 찍기로 결심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성공적인 CEO, 완벽한 인플루언서라는 이미지를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오히려 많은 것들의 병목이었다는 것을요. 회사의 성장도, 직원들의 발전도, 그리고 제 자신의 행복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메이크업도, 완벽한 조명도, 대본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돌려봤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콘텐츠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먼저 제 자신의 삶부터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검진날, 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결과지를 건넸어요. 클레어님, 축하합니다. 암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믿기 힘든 변화입니다. 저는 결과지를 받아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뉴욕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빠른 회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관리를 계속해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이런 결과는 클레어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모두 선생님과 이곳 의료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그 길을 걸은 건 클레어님 자신입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아쉬울 정도였어요. 제가 머물던 병실, 아니, 이제는 제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은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화분에는 제가 치료 중간에 심은 허브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차 문화를 배우며 사용했던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예 수업에서 제가 쓴 평온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어요. 출국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체류 중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거든요. 해질 무렵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분주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강변에서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오직 일과 성공만 줬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해야 할 일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느끼고
오늘 하루가 선물임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식사는 더 이상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나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강의 물결이 석양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문득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2번 회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그녀와 통화했습니다. 클레어, 내일이면 돌아오시는군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제시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3개월 동안 그녀는 제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했고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레어 없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갈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클레어가 만든 시스템을 믿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자신이 병든 것처럼 제가 만든 회사 시스템도 어쩌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이 저를 통과해야 했고 직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제 승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제시카, 내일부터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요.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 아래 서울의 빌딩들이 강물에 반사되며 불빛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를 담당하던 병원 스태프 몇 분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고 특히 김 박사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곳에서의 습관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한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이 내게 남긴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제 자신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제시카와 몇몇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클레어, 정말 달라 보여요. 너무 건강해 보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빠르게 지나쳤을 공원의 나무들,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구름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어요. 컨퍼런스룸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간 이후 그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건강 상태와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을 공유했어요. 그동안 완벽한 CEO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 약점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솔직함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부재 중에 훌륭하게 회사를 이끈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이요. 앞으로는 더 건강한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날부터 회사의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저는 사무실 한쪽을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방, 건강한 간식이 가득한 주방, 그리고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또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택근무 옵션도 확대했습니다. 회사의 콘텐츠 방향도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트렌디한 것을 쫓는 대신 진짜 삶과 건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바탕으로 리얼 힐링 시리즈를 시작했고 이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어요. 인플루언서들도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만 보여주기보다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 후 회사의 성장은 더 빨라졌어요. 직원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이 높아졌고 브랜드들은 우리의 진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회사는 가장 일하기 좋은 미디어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어요. 매출도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이직률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 개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벽까지 일하지 않고 주말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요가 수업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차 문화도 계속 이어갔고
한식 레시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 최근 검사 결과를 보낸 미국 의사로부터 제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메일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클레어님, 당신은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치유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의미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병을 고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해준 나라였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뉴욕의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제 마음은 평온해요. 예전처럼 서둘러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명상을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돼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제의 나를 놓고 오늘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요. 그리고 이 지혜는 앞으로도 제 삶에 가장 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